네, 네. 팔떼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네.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네.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네. 정남희 이사님, 네. 이혁희 팀장님, 네. 그리고 이현승 매니저님 네. 새로 오셨습니다. 네네네. 훈남입니다. 네. 예, 그냥 오늘 뭐 오셔서. 예, 네. 앞으로 이 훈남이 궁금하시면 여기 네네. 오시면 네. 언제라도 방청석에 훈남을 찾아주시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오실 수 만나 있습니다. 이현승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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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아쉽지만 이혁희 네. 팀장님이 몇 떠나게 년간 되셨습니다. 네, 여기를 지켜주신 이혁희 그러니까요. 팀장님께서 예, 네. 떠나게 되셨습니다. 예, 아직 어디로 떠나는지는 네, 네. 뭐 밝히지 못. 네. 떠나긴 그렇지만- 하셨지만 자주 방청을 오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뵐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그리고- 매우 감사했던 걸로 네, 예.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네. 후원의 축, 축, 네, 한국성장금융 성장 사다리 펀드, 네. 예, 서종근 본부장님. 네. 아 잠깐만요. 예, 성기용 대표님, 대표님, 네. 예, 서종근 본부장님, 예, 네. 노혜성 팀장님, 네. 박상영 주임님, 주임님. 네, 예. 네. 오늘 카톡을 네. 주셨어요. 카톡을 주시고 역시 얼굴은 오시는 안 닿더라고. 네, 네, 네. 화이팅하라고 카톡을 주셔서 예. 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두 기관 덕분에 네, 네, 네. 저희가 아주 네. 아주 편안하게 방송을 네. 찍고 있고 네. 또 아까 저희가 언급해드린 분들의 네.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책임을 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도움 때문에 저희 네. 이 방송이 원활하게 네, 네, 네. 되고 진행됩니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 멘붕을 일으키신 분이 있을까봐 네. 조금 걱정이 그러니까 되긴 하지만 이 분야가 되게 흥미롭게 기술적인 부분을 궁금하셨던 분 되게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이 매우 그런 생생하게 분들이 얘기해 대체 주셔서. 있으면 연락 한번 네, 네, 주세요. 네, 네, 네. 예. 직접 연결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될 거고 저희가 이번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올릴 때 자율주행이란 말을 좀 어떻게 앞뒤에 잘 넣어서 그 검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매우 좋아할 영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네, 예, 그러면 홍 드려보도록. 대표님. 뭐, 네, 예. 일단 쉬운 거부터 하면 아까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요. 이제 국내에는 이제 비슷한 회사가 스트리스와 비슷한 회사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해외도 잠깐 아까 언급하셨는데 그 뭐 노키아 쪽 자회사가 있으셨다고 근데 뭐 미국 데이터가 안 맞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국내나 해외에 경쟁사라든지 그리고 경쟁사와의 뭐 관계 우리가 뭐 기술력이 더 낫다거나 아니면 그런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뭐 사실 꼭 이야기하면 네. 항상 민망하던데 네. 유사하게 그런 식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는 이제 구글 있습니다. 네, 구글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도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네, 스트리트 뷰와 이제 HD맵을 혼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취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데이터를 웨이모에 쓰는지 안 쓰는지는 잘 네. 모르지만 네. 일단 여러 면에서 활용도가 높다라는 건 어느 정도 역증명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경쟁 관계나 우열 관계가 있냐 했을 때는 사실 게임이 안 되겠죠. 네. 게임이 안 되는데 아까 질문 중에 하나 다른 게 네. 있었는데 지도 반출 이제 네네네.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섞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국내 지도는 그래도 뭐 스트리스가 더 잘하고 있다. 아니면 뭐 해외 지도는 어디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지도는 워낙 민감한 정보라고 많이 해서 뭐 청와대는 그릴 수도 없고 반출이나 반입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네. 이제 구글이 이 정도 하고 있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직접적으로 못 보지만 네. 여러 연구 결과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 네. 이제 추측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한국은 지도 반출법 때문에 네. 구글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구글이 들어왔을 때 보통 자국 걸 쓰는 경우도 네. 사실 종종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점하게 되면 네. 사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으로 사업을 어느 정도 계속 진행하고 시작한 것도 있어요, 사실. 네네. 왜냐하면 지도 반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이제 크게 한번 거론됐다가 그렇죠. 이제 국민 여론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보류가 된 네. 경우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관련돼서 하시는 분이 이제 설명해 주기는 이제 결국은 다 어느 정도 서버를 그쪽에서 두게 되면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네. 사실 구글에서 네. 그러니까 서버를 두냐 안 두냐, 네. 세금을 내냐 안 내냐, 네. 사실 그게 이제는 남은 이슈지. 네. 정말 이제 국방적으로나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다 이제 허용돼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아차 싶을 만한 기사가 난 게 네.
구글 클라우드랑 서버 다 들어왔죠, 사실 이번에. 네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일본을 데이터를 거의 다 취득해서 네네네. 이제 그 장비들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한다라는 말은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게 적극적으로 시행이 네.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히어라든지 탐탐은 국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경쟁사들이 존재하고요. 네. 아까 말했던 거와 다르게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하는 팀이 적다 뿐이지 자율주행을 위한 지도를 구축하는 팀은 사실은 국내에 굉장히 그래도 여러 포진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팀들을 이긴다, 음. 뭐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좀 더 다른 컨셉을 확실하게 밀어서 이제 아예 다른 경쟁으로 가겠다라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대표님 그 내용만 하나 더 정리하면 어쨌거나 그 현재는 만약에 구글이 해외 서버를 두고 국내 지도를 그 고화질 수준으로 가져가는 건 여전히 지도 네. 반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인 네. 거고, 그런데 이제 구글이 국내에 아예 서버를 두고 네.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된다. 그런데 그 구글이 전 세계의 지도를 구글은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하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의 모든 지도는 뭐 일본이나 뭐 캘리포니아에 두고 한국 지도만 국내에 있는 서버에 두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근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가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그런 식의 이슈라기보다는 네. 결국 회사 비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가 얼마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아틱인데 원래 구글 맵스 계신 네. 분을 한번 잠깐 만났었는데 네. 그분이 말하기는 이제 미국은 99% 이상 3D화 하는 게 3차원화 하는 게 99% 이상, 그다음에 일본도 한 97, 8%까지 됐다고 하는데 구글이 완성을 했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 자율차를 위한 건 아니고 네. 우리 구글어스에서 보는 이제 네. 약간 폴리곤화된 네, 네. 그런 건데 한국은 7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도 사실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뭐 3차원 웹상에서 보이는 3차원 폴리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드론맵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은 아직까지 국내에는 꽤나 활발하게 열려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뭐 평가까지는 못하지만 국내는 자율차나 이런 기술이 좀 부족한 데 비해서 지도 기술은 굉장히 탁월하게 올라온 편이라고 봐요. 국가 경쟁력이나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있으니 네. 구글이든 있을 히어든 것이다. 탐탐이든 들어와도 네. 사실 기존 인프라가 꽤나 갇혀 있어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갑자기 곁다리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생각났는데 대표님, 국내가 한국이 지도 기술이나 지도 데이터에 있어서 조금 뭐 아까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땅덩어리가 좁은데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까 구글이 다 해버린 거랑 또 일맥상통한 거죠. 사실은 그 지도 반출 이슈가 아니었다면 구글이나 들어와서 하게 뒀겠죠, 사실은.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못 하니까 네. 자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그 자체 기술력을 계속 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죠. 왜냐하면 일정 시점에서 외국에 의존할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게 결국은 보안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좀 재밌긴 한데 그런 데이터들을 들고 가면 지리원의 컴퓨터를 모조리 들고 가서 그 안에서 다 처리하고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런 좀 근데 찍은 데이터 이미 다 보고 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형식상으로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처리를 해서 지리원의 검수를 맡아야 우리나라에서는 지도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든 기술을 우리나라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역으로 만들었죠. 만들어줘서 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도 경쟁력이 좋아졌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좀 심오한 질문으로 아까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요. 네. 아까 결국은 그래서 정말 자율주행을 위한 지도의 효율성을 만약에 갖췄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랄까 어떤 그 정확성 혹은 효율성의 기준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그냥 떠오르는 게 결국 인간도 지금 늘 교통사고를 내고 뭐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거에 비해서 좀 더 효율적인 수준이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기술의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쨌거나 뭐 인간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완결성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뭐 내려갈 수 있는 뭐 기술적 방법 혹은 가이드 이런 게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초기부터 이제 많은 이슈를 야기시킨 거긴 한데 이제 앨런 머스크는 워낙 담대하니 네, 이제 이상주의자죠. 자꾸 이제 뭔가 이슈를 만드는 거죠. 이슈 메이킹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다들 양보했으면 맵을 안 만들고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테슬라랑 똑같이 그냥 이미지 퀄리티를 강화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추출을 강화하고 자율차 자체의 위치 추정을 그냥 강화했을 것 같아요. 걔가 잘 돌아다니게만 로봇 청소기처럼 이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지도를 얹고 무겁고 비싼 라이다를 얹고 그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데 뭐 벨로다임부터 해서 국내도 SOS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좀 더 양산을 추구하고 센서들을 강화하고 눈비에도 나오는 센서들을 만들고 하는 거는 뭐 앨런 머스크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안정성이 무조건 보장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기계가 사람을 죽이는 일 자체가 뭔가 이제 기계가 사람보다 좀 더 덜 죽인다고 해서 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던 SF 영화에서 맨날 나오는 보던,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정성을 어떻게든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환이고 지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넣으니까 기존의 그런 모션 자기 위치 추정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을 탐지하기 위해서 드는 노고가 줄거든요. 그 노고가 줄면 그 노고가 준 리소스를 사람이나 장애물이나 애기든 뭐 갑자기 뛰어도는 차든 이런 거를 알기 위한 데 쓰겠다라는 게 이제 사실 지도가 이제 얹혀진 컨셉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가는 그런 자율차의 컨셉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리소스를 아낀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효율성이나 뭐 정밀성이나 신뢰도는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네, 되게 저는 공감이 가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사람들하고 네.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하시게 사업을 된- 하고 계신지 조금 여쭤보고 대표님의 싶네요. 백그라운드를 네. 포함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사실 이제 연구실에서 네, 시작했고요. 연구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막 이 사업에 있어서 개발이라든지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네, 네. 제가 이제 석사를 하고 나가는 타이밍에 후배 하나를 둡니다. 네. 근데 그 후배 하나가 이제 지금의 기술 이사인데요. 오, 네. 그 친구가 나갈 때 저는 이제 흔하디 흔한 이제 연구실에서 혹사당해서 이제 슬퍼하면서 나가는 패배자였는데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너무 괴롭혀 이러면서 네. 이제 나가는 케이스였는데 네. 근데 그렇게 와중에 이제 그 친구가 들어왔을 때 이 친구가 이제 똑똑하다라는 건 알았기 때문에 저는 오지랖으로 망한 케이스. 네. 그래서 네가 잘하면 내가 오지랖이 아니라 내가 못해서 패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네. 건설회사. 저는 원래 토목의 측량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도를 만드는 원래 직업인데 건설회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편찮으셔가지고 네. 이제 간호를 하느라 한 1년 뺏겨요. 그 사이에 교수님이 교수님 현혹을 하시죠. 이제 네. 다시 와라. 네. 박사를 하는 게 어떠냐. 네. 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그 제가 버리고 간 친구라고 후배가? 표현하기에는 네. 후배가 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 한 3개월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네가 잘하다 내가 잘하다 이렇게.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한 과제가 네이버랑 했던 MMS라고 불리는 이제 아까 그 정밀 지도를 만드는 장비를 그 보정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죠. 그때 당시에 네이버랑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둘 다 생소한 분야였어요. 저희는 원래 위성이나 이런 쪽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소한 분야를 하면서 너무 잘하길래 저는 그때부터 행정이랑 이런 것만 했어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오지랖 있는 모든 대표님이 일을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연구만 할 수 있게 사실은 최대한 서포트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형 나 이거 가지고 내 이름 단 뭔가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 오, 싶어라고 네. 해서 대표는 또 걔네 아버님이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대표를 해야 되냐를 6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네네네. 내가 왜 대표를 해야 되냐. 네네네. 6개월 동안 고민을 한 다음에 뭔가 이유를 만들어야겠다. 네. 근데 전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창업 교육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네. 아이코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받고 그냥 기능적으로 CEO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2명한테 큰 죄를 지었는데요. 지금 멤버긴 한데 본인들이 하는 사업을 접게 했어요. 내가 이거를 만드는데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네가 하는 것보다는 내게 재밌지라는 접근 방식보다는 옆에 가서 자꾸 도와줬어요. 옆에 가서 네가 이거 만드는 거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능적으로 계속 도와주고 같이 조립도 해주고 뭐 이렇게 짐도 날라주고 하면서 우리 걸 자꾸 보여줬어요. 네. 근데 우리 게 더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나씩 해서 2명이 회사를 접고 들어오면 그것도 창업한 지 한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게 지금 사실 이사진이 코파운더분들이. 코파운더분들이 4명인데 하나는 파력 발전기를 만들고 있었고 하나는 이제 그 네이버 M1 쪽 M1 로봇 만드는 연구실에서 나와서 창업을 이제 그 친구도 VR에 라이다를 달아서 그 어려운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줘 모으고 이제 그렇게 해서 5명의 이제 4명의 박사, 3명의 박사에 2명 석사해서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2명 가지고 한 1년 넘게 버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까지 가는데 조금 이제 고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멤버로 이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드는 이제 다들 안 된다고 했던 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6개월 정도 하는데 직원이 한 10명 정도 늘고 그 다음에 비용은 한 기십억을 쓰고 이렇게 뭐 재무제표 뜯어보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마음 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작년에 블록체인 업계에 빠져서 그와 비슷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꽃 쏟을 수 있는 리소스를 다 쏟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고 그 다음 거를 대비를 같이 하면서 뭐 사실은 무리하고 있죠. 사실 여러 멤버들한테는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런 와중에도 저의 정체성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죠. 사실 아직까지는 엔지니어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이사들이 말해 형 이제 안 된다고. 근데 손 던지가 좀 되셔서 네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이러면 절대 안. 근데 그렇게 같이 책임지면서 무던하게 흘러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래도 철칙으로 지키고 있는 건 오늘도 한 명도 안 왔잖아요. 네. 개발자들이 개발 이외의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구매조차도 해본 적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저는 근데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서 그 대표님 어쨌거나 뭐 이제 전체 얘기랑은 오늘 약간 기술 기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되게 재밌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송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 더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뭐 B2B 형태의 가능성이 있다까지는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중간에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이미 경쟁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와 똑같이 무조건 자율주행을 위한 뭐 그 고해상 HD급의 지도입니다. 보다는 뭔가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수익 모델 관점에서 좀 그 구체적인 뭐 강점 혹은 구체적인 분야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긴 했을 것 같아서요. 어떤 걸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자율주행 팀을 엄청나게 무단히 많이 찾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걸 써주면 그렇죠. 같이 이렇게 그게 서로 되니까, 윈윈이 되고 레퍼런스가 되는 그렇죠. 네. 효과가 분명히 발생할 테니까 쉽지 않기도 하고 오히려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좀 더 큰 경우가 많아서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라는 고민까지 했던 적이 있고요. 사실 국내도 그런 흐름이 있어서 데이터 공유 협의체라고 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들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조금씩 일어나요. 저도 그렇게 해서 파트너들을 많이 찾고 있고 실제로 수익 모델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학습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전장 회사들이 좀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국내 데이터부터 오히려 이제 미국 데이터 같은 것도 취득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B2G를 통해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어느 정도 숨구멍은 튀고 그 다음에 과제라든지 관련된 것들을 할 수 관련된 있는 걸 것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네.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자율차 쪽 피드백을 조금 받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실질적인 데이터셋을 구축하게 되면 그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모델이 제대로 잡힐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까지 국내외 키티라는 데이터 쓰거든요. 그게 2008년에 이제 미국 대회할 때 나왔던 데이터인데 그걸 아직 쓴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누구 하나 확실립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율차 만드는 친구, 지도 만드는 친구들끼리 지금 다 중구난방이라는 이야기에 또 반증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파트너나 업체를 만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홍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늘 재밌게 봤다고 해서 그렇다고 송 대표님 하시지만 오늘은 정말 기술적인 부분에서 특히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가는 얘기를 전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표님 전 쭉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나 저는 스트리스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고 사회적 가치가 있느냐의 측면에서 볼 때 그냥 기계가 혹은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지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지고 사회적 효율성을 높여지는 거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동안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자동차라든지 그 실제 이미 있는 차에 대한 어떤 부분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지 지도가 거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많이 고려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자세히 좀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으로 이제 의견이나 좀 조언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님이 오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큼 가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거나 드러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한 시간을 이렇게 듣고 나서의 느낌도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만들어내는 좀 더 효율성이 높은 지도가 이 아까 자율 운행에 있어서 혹은 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더 효율성을 높여주는 건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더 구체화 혹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고민하시면 저는 충분히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 않은 인력이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비해 되게 부끄럽다고 하셨지만 아시겠지만 그런 큰 회사들도요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5명, 10명 내외거든요. 훨씬 주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직접 그 일을 뛰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나 근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송 대표님 어떻게 개발자 출신으로서 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예, 오늘 대표님 회사는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예,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거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 안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거를 먼저 생각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방향이 생기는데 지금의 연구 개발은 대체 물론 연구 과제의 목적이 있고 정부 과제 같은 거나 또 이제 거기서 원하는 용역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회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게 먼저 정해지고 나면 그게 사업적으로나 또는 이게 아니면 인류에 그냥 공헌을 하니까 이건 정부에서 대라. 예를 들면 아니면 우리나라에 이거는 국민을 위한 이거는 서비스다. 뭔가 이런 게 하나 정해져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즘에 이제 발견하는 거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틀려요. 그리고 예, 제가 뭐 잘 모르는 것들이 잘 되는 사례가 많아서 대표님 하여튼 이 정도까지 하고 제가 더 네. 이상 코멘트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네. 진심으로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말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출연- 오늘 네. 마음이 급하다 네. 보니까 대표님 오늘 출연하신 소감과 네, 소감과, 뭐 끝으로 네. 뭐 회사에 대한 어필이든 아니면 뭐 지도 관련된 새로운 개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지 말라는 조언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회사로 오라는 조언도 좋고요. 뭐 편하게 마지막 말씀 좀.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1년쯤 전에 네. 피칭 좀 연습하려고 찾아보다 쫄투를 계속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한 네. 100회 정도 본 적이 있는데 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거는 야 그러게요.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그걸 100개나 봐주시다니. 야, 아유, 네. 진짜 이거는 왜냐면 거의 그 국민의 0.00%예요. 네, 왜냐면 네. 왜냐면 이제 특히 아까 연구실 출신에 네. 나와서 네. 뭔가 이제 BM도 못 잡겠고 네. 아직까지 못 잡고 있지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봤었던 네. 그러니까 진짜 생생하게 사업을 하려면 네. 아 저런 친구들이 나오는가라고 했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아까 처음 중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왜 CEO라는 답을 찾기 그렇죠. 위해서 6개월의 시간을 때. 이 자리에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보냈었고 그런 프로그램을 봤었고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 나오게도 됐는데 사실 결국 나와서 그때랑 다름없이 또 기술 이야기를 하는 네. 제 모습을 보면서 크게 반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 대표님 말씀하시듯이 인프라에 가까운 거라서 사실 지도는 인프라에 가깝고 여러분들 언제나 무료로 쓰거나 아니면 굉장히 가깝게 공기처럼 쓰던 거라서 사실은 차도 결국은 그렇게 써야 될 거고 자율차도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 자체에 사실 저희들은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들 허무맹랑하게 하는 거 좀 싫어서 사실은 아니면 그냥 컨셉만 잡고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투자를 받거나 기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자꾸 기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BM 자체는 저희가 안 죽고 먹고 살 만큼 어떻게든 벌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단 다 갖춰지고 나면 선점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사실 어떠한 방법이 되든 어떠한 노력이 되든 선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BM을 잘 갖춰서 요즘엔 좀 약간 욕심이 나요. 이걸 잘 포장해서 한 큰 투자를 받아서 그냥 전국 단위 취득하면 이런 골머리를 썩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차곡차곡 남한테 안 좋은 소리 안 들어가면서 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다 똑같이 지향하는 바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